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소승입니다. 자, 오늘 HLB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HLB와 셀루메드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셀루메드 말고도 다른 종목을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적용을 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우리 HLB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HLB 강의 마감됐기 때문에 시간 외를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예상 외죠, 사실은. 예상 외로 움직임이 없다. 거래량도 별로 크게 쌓인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가 떨어진 이유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클래스 2로 얘네가 해당되면서 아, 이게 불안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클래스 2로 간 게 왜 악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러면서 떨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어제죠. 어제 이 시간 외의 흐름 하한가 나왔어요. 이때 분위기를 보면은 오늘 시간 외에서도 추가 하락이 나왔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막상 오늘 이 하락이 거의 여기까지, 그죠? 하한가 30%이 정도는 찍었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막상 하락은 있었어요. 마이너스 14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마이너스 7이라고 써 있죠. 고가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갔다가 7%가량 반등을 줬다가 그래도 조금 밀려가지고 오늘 마감을 쳐서 윗골이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나서 7% 11% 하락 마감을 쳤어요. 근데 거래량이 얼마? 380만 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네? 그리고 하락은 나왔는데, 생각보다 뭐예요?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것보다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어. 심지어 380만 주라고 하는 거래량 별로 안 나왔는데, 7%나 반등이란 걸 줬었어. 무슨 말이야, 이게? 하방 압력이 굉장히 약했다는 소리예요. 하방으로 누르는 이 힘, 즉, 매도의 물량, 별로 없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앞으로 흐름이 되게 이상해져요. 이거 망했다. 망한 줄 알고 추가 하락 막 여기까지 그죠?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혹시 반등 나오려나? 어떻게 될까? 그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알아봐야 되며 그리고 그 근거까지 전부 여부는 설명드리도록 할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락은 나왔지만 많이 안 떨어졌고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다. 하방 압력이 약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도 반등이란 걸 좀 보여줄 수 있었는데 지금 얘네 그러면은 이 클래스 2로 해당됐을 경우에 이게 왜 악재였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좀 빠르게 보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이러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 2로 간다는 뜻은 조금 더 까다로운, 그죠?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클래스 2가 됐겠지. 까다로운 심사를 하겠지. 그리고 까다로운 심사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둘 다 뭐예요? 불안감이죠,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감은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우리는 불안감을 믿고 있는 게 HLB는 믿어. 하지만 CMC, GMP 이에 대해서 상서 제약이 준비는 했다고 해. 하지만 뭐예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사실 클래스 투로에 되게 되면 해당되게 되면은 하락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했어요. 더 많이 떨어질 줄도 알았고. 하지만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지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가 먼저 그러면은 뉴스 기사 이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내려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사 후 늦어도, 그죠? 늦어도라고 써 있어요. 내년 3월 20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나와주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번에도 BLA 그리고 NDA 얘네가 리뷰를 하기에 서류 제출일로 리뷰를 하니까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클래스 1인지 2인지를 밝혀야 된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10월 20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 올라왔죠, 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데드라인일 뿐이고 이때 안에까지는 밝혀야 된다는 소리고 그 전에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3월 20일 날 꼭 결과가 나온다가 아니라 3월 20일 전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면 빨수록 좋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서 그죠? 보시게 되면은 자, 얘네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CLC 이제 이때 CR을 받았던 이유가 CLCMC예요. 그리고 항소 제약의 문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얘네가 왜 이번에 클래스 2로 갔냐를 이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위에 자, HLB가 재심사 과정에서 임상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했기 때문에 클래스 2로 해당됐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번에 얘네가 그렇게 CRL 된 다음에 아스코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아스코에서 이게 이제 MOS라고 하는 거 생존 기간 이게 22.3개월 이것도 정말 저 엄청나게 압도적인 데이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했는데 23.8개월이 났어요. 늘어났어. 이거를 이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출된 임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 2 좀 더 봐야겠다. 그죠? 좀 더 심사를 할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클래스 2로 배정이 됐다. 해당됐다라는 얘기까지도 좀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은 별로 안 나와. 이게 생각보다 악재가 아닌가?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3월 20일 날 이 결과가 나오면은 데드라인을 4월 21일로 정하고 있는 옵디보 여보이가 조금 더 빨리 2월 달, 3월 달에도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타 암종에 쓰이고 있는 약제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문을 굉장히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옵디보 여보이 얘네가 우리보다 빠르게 통과되면 어떻게? 얘네가 좀 더 우리보다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불안 요소기도 했었고. 근데 막상 따져보니까 거래량 별로 안 나왔고 하락 별로 안 나와. 그리고 3월 20일 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10월 20일이 아니라 10월 10일 날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더 앞당겨지면 앞당겨질수록 좋아. 근데 옵디보 여부이 얘네는 이때 나올지 이때 나올지 몰라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뜻이고, 그죠? 근데 막상 또 생각을 해보면은 FDA 승인이 난다고 치더라도 한 달 정도 차이? 한 달? 많아야 두 달?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달, 두 달 가지고 과연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날까? 과연?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 우리 HLB와 항소제약이 함께 하고 있는 게 리보세라닙, 칼레린립 주방이잖아요. 이거는 항암제에 우리나라 항암제에 반암은 처음으로 임상의 FDA 승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최초, 세계 최초라고 하는 이거를 이 시장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초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이게 왜 최초냐면은 쉽지 않으니까.
왜 쉽지 않냐? 항암제의 독성 때문에. 손상된 간암 환자는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생명이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장 매출 3인데 이거를 도전하는 것은 대부분 마지막 적응증에 대한 임상 도전을 합니다. 특히 면역 항암제 이 반감기가 뭐냐면은 이제 투여 약물의 50% 되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20여일. 실제로 그죠? 부작용 관리 너무 어렵죠. 부작용 이거 써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리보세라닙과 캄렌리주맙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약효를 떠나서 반감기가 얼마예요? 11시간이다. 그래서 이 부작용 관리가 매우 용이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약물이 부작용이 적은 것은 반감기가 길수록 좋아요. 반대로 부작용이 큰 것은 반감기가 짧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이제 리보세라님은 표적 항암제로서 11시간인데 이 적응증과 타 약물의 병용 확장성도 가능하면서 우리가 이 실제로 이 바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기대감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암 이거 3, 4기 이 환자들한테도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 볼게요. 암 3, 4기 환자들한테도 투약이 가능해. 그러면은 이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경쟁력이 추가적이 생긴 거죠. 그죠? 그리고 확장성이 기대가 돼. 가능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요거 부분. 세 가지나 굉장히 막강한 카드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걸 다 생각을 염두에 봤을 때 옵디보 여보이가 빨리 돼봐야 한 달, 두 달인데 됐을 경우에도 역시나 FDA 승인이라는 카드가 더 셀까? 아니면 얘네가 더 셀까? 재료를 비교 분석해보게 되면은 당연히 FDA 승인이 훨씬 더 커가지고 상승을 해. 얘네가 위협적이야?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란 말이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클래스 2로 갔어. 근데 주가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으며 거래량도 별로 안 나와. 하방으로 누르는 힘, 이 매도 물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상 뜯어 보니까 이게 승인이 미뤄진 거는 맞아요. 미뤄진 건 맞아. 근데 승인이 실패했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얘네가 올라오면서 여기 부분에서 얼마나 또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고 해요. 얼마나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주가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기술적 반등이든 간에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건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여러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부탁드리고 자 우리가 현재 이 주가가 왜 움직여요? 왜?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해서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재료가 어쩌고저쩌고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엔 되게 단순한 거죠. 수급이에요, 수급. 이거만큼 중요한 건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쓸어 담았던 이 돈들이 있어요. 이 거래량들이, 그죠? 그러면 이 수급들이 있는데 얘네가 여기 올라오는 애들보다 좀 더 힘이 셌어요.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큰 것들만 다 모으면 당연히 지겠죠. 그런데 요 과정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개인 세력들이다. 5월 20일 날 개인 세력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켜줬고 바닥을 지켜줬고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매수와 매도가.
그다음에 엄청나게 강한 매수 힘으로 단위가 다르죠. 이것들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심지어 여러분들 잘 볼게요. 여기 7월 초쯤, 7월 초쯤에 얘네가 다시 한 번 더 돈을 쓰면서 또 올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인 세력의 수급이랐다. 얘네가 운전수였다. 왜? 얘네가 매수를 많이 하니까 올랐어요. 그리고 얘네가 매도를 많이 하니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얘네가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매도를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구나 정도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최근에 뭐 했을까? 최근에 최근에도 담고 있었죠. 그죠? 매수와 매도를 다 이제 필터링하고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건데 최근에도 매수를 더 많이 했어요. 오늘이 좀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 자, 오늘도 많은 매수를 했다. 그런데 매도를 더 많이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떨어졌죠. 무슨 말이에요? 진짜 얘네가 매도를 많이 하니까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얘네가 운전수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다 쏟아지는 이 매도를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10조짜리 얘를 이렇게 단기간에 받아 먹고 끌어올리기까지 했어. 이거는 엄청난 돈을 투입시켰다라는 게 맞아요. 엄청난 돈을 투입시켰기 때문에 이 상승 과정이 엄청 강했고 엄청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현재 이 가격대에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은 대부분이 소화가 됐습니다. 그쵸? 매도할 거 다 털었어. 근데 그걸 다 흡수하면서 소화하면서 주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딱히 뭐 이제 특정하게 많이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떨어지는데 하락은 하는데 거래량은 바닥을 치네가 그 이유였죠. 그리고 굉장히 약한 거래량이 나오는데 상승을 그릴 수 있었어. 바로 그러한 이유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 돈을 강하게 넣었던 이 세력들이 그럼 과연 최근에도 매수를 했는데 얘네도 지금 난처하죠? 뭐 할까요? 얘네가 매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리를 지켜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를 그때 상황에서 뉴스가 나와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든 뭐 마든 무조건 믿어요. 그러면은 또 상승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대감을 불어 넣어 준다. 그리고 매도를 털고 나가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그게 시간이 꽤 걸려서 내년 3월쯤 그때까지 이어질지 이건 우린 몰라요. 그쵸? 하여튼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기술적으로 보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떨어지지 않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다시 이제 FDA 승인 나가지고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갈 수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연두를 해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가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HLB에 대한 영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지금 요 자리는 제가 봤을 때 매수 나쁘지 않다. 정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죠. 뭐 이제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꼭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확인 후에 다시 대응. 예, 이런 게 좀 맞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셀르메드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셀르메드를 이제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분 선생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일단 셀루메드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전혀 걱정을 말자. 상승 나왔다가 눌렸다. 상승 끝났냐?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건 제가 이제 이해를 해요. 왜 그러는지 설명드릴 건데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시 가서 사실은 여기 44,450원 여기 이상 뚫고 간다 봐요. 자, 근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딱 봤을 때도 제가 이제 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로 또 수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사실 안 봐요. 이 종목은 안 봐도 돼요. 봐도 되고 근데 굳이 왜? 이 종목의 현재 분석은 공시에 따른 대응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시에 따른 대응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가 왜 올라갔을까?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빠르게 설명드리면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오해입니다. 오해. 절대로 호재 아니에요, 이거. 자, 8월 20일 날, 21일 날 공시가 올라왔고 그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8월 21일이에요. 그죠? 근데 요때 이후로 주가는 떨어지기만 했고 거래량은 아예 안 들어왔죠. 그냥 이것만 딱 보고서라도 호재 아니구나. 한 번에 알면 돼요. 이게 시장이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럼 왜 아닐까? 와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빚을 갚는데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어? 제3자 유증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빚을 갚는다고? 얘네 망해가나? 망한 회사야? 이걸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야? 그죠? 셀루메드 그냥 대략 좀 봐야겠구나. 봐가지고 우리 이제 얘네가 돈을 그렇게 못 벌고 있나? 돈을 못 벌고 있구나. 어요. 점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네. 그죠? 그러면서 주가를 좀 보는데 아이고 그리고 주봉 월봉 어때요? 내내 하락만 하죠. 47만 원이었는데 3,700원입니다. 얘 뭐가 있구나. 얘 뭔가 싸늘하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와 간다 무조건 좋은 종목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점이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는데 이번 기회가 왔잖아요 지금. 이번 기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이 종목 웬만해서는 100% 털고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거 철저한 작전 흐름이에요. 셀루덤 젠, 셀루덤 필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 포장지고 작전이요. 이 작전 끝나잖아요. 이거 안 올라갈 거라 봐요. 자, 보겠습니다. 얘네가 주가가 막 올라가. 9월부터 올라갔잖아요. 9월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좀 찍어드렸던 퀀타 매트릭스며 뭐 진 매트릭스며 다른 애들도 다 그랬는데 제약 바이오 애들이 뭐 특정 재료가 없는 애들이 주가 상승을 못 시켰어요. 그동안에. 근데 4년 만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니까 제약 바이오 애들이 갑자기 신나가지고 수급 들어오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대주주가 매도를 털고 나가고 전환사채 물량들이 털고 나가고 이런 흐름이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에요. 얘도 그렇고. 근데 얘는 뭐예요? 미상환 전환사채. 12. 내가 사채를 주식으로서 전환해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9월부터였습니다. 이게 바로 얘네예요. 그리고 그게 딱 되자마자 바로 상승시키죠. 9월 달 되자마자. 평단가가 낮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27회차 애들은 평단가가 27만 2,783원이고 28회차 애들은 2,443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평단가가 여기에 있었다는 소리고 9월 달이 들어서자마자 주가를 상승시킨 이유를 알겠어. 그죠?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까 퀀타 매트리스 이런 애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다 싶어 가지고 투자 위험까지 받아가면서 경고 무시했어요.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올라가 위험 무시해 좀 더 올려 이랬었거든요. 이유가 대주주의 매도를 위해서. 그런데 얘도 똑같이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는데 주가를 안 빼요. 안 빼. 막 더 올려. 얘도 위험 종목을 무릅쓰고 올리려나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시 빼네. 경고 종목 해제를 안 시켰어. 한 이틀 정도 지연을 시켰다란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대지정됐어요. 근데 얘가 요런 흐름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딱 여기 보이시죠? 여기 구간을 매도 물량들을 매물대 호화를 시켜주기 위함이었죠. 이 움직임은 호화를 시켜준 다음에 가 내려서 투자 경고 종목 해제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들의 평단가는 지켜주면서 다시 상승시키죠. 그럼 여기 구간에서 얘네가 지금 현재 월봉으로 보시든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든 역대급으로 미친 듯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수급이. 역대급.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과정이 4,600만 주, 4,800만 주, 3,100만 주 여태까지는 없었던 거래량들이고 굉장히 강하게 매물대가 소화가 된 거예요. 매도세가 여기 구간에서 소화가 된 겁니다.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요 상승이 비교적 1,800만 주 약하죠. 비교적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흐름을 위함이었구나.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 여기 얼마예요? 3,900만 주. 그러면 매물대 소화를 또 해준 거죠. 지금 떨어지는 흐름 뭐예요? 일단은 투자 경고 종목 제지정. 제가 이따가 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가격 아래로만 놀아주면 돼 얘네가. 여기 가격 아래로만 놀아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9월 달 들어서자마자 갔어. 근데 지금 얘네가 매도를 언제부터 가능하대요?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공시가 올라왔고 매도가 10월 11일 날부터 매도가 가능해. 그러면은 오늘이었네. 오늘 매도를 했어? 아니죠. 이 CB 물량, BW 물량 이런 애들은 이 거래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권리 공매도라고 하죠. 그래서 10월 9일이 빨간 날이었으니까 10월 8일부터 매도가 가능했고,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은 얘네가 매도를 좀 쳤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가 이제 얘기가 나오려고는 나오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전부터 갑자기 공시가 올라옵니다. 이런 거. 자,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됐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이득은 이제 이따가 봐도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요런 걸 보는 겁니다. 12 전환사채 풀렸어? 또 뭐가 풀렸어? 2,783원. 아까 27회짜리 애들. 그죠? 27회짜리 애들이 또 풀린 거예요. 똑같은 애들이. 이제 물량이 나눠서 됐다라는 얘기고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게 바로 아까 얘네죠. 얘네는 10월 달이니까 얘네도 2,443원이니까 조만간 공시가 올라오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왔나 봤는데 안 올라왔죠. 28회차 애들은 전환 청구권 행사가 아니야. 뭐라고 써 있냐? 전환가액의 조정이다. 이게 나와주고 있는데 원래 2,443원이라는 평단가가 있었는데 조정됐는데 3,490원이 됐죠. 올랐어요. 왜 그래요? 이 픽싱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시가에 따라서 조정가액이 바뀐다. 그래서 최저 조정가액 뭐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은 평단가도 같이 떨어진다. 근데 좋은 건데 주가가 올라가면 뭐예요? 평단가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올라갔죠. 평단가가 올라갔어요, 얘네. 3,490원이면은 여기에요, 여기. 현재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자리가 어디예요?
얘네 평단가예요, 이거. 그래서 이 셀류메드 여러분, 제가 매수를 여러분들 함께 하자. 겁내지 마시고 저도 할게요. 하고 아직도 매도를 안 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한 주도 매도를 안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믿음 드리려고 매도 안 했어요. 지들 평단가를 지켜주더니 이번에 또 지켜주네. 근데 또 하나 올라왔잖아요. 26회짜리들. 얘네는 심지어 뭐예요? 평단가가 더 높아. 4,112원이에요. 저 그러면은 얘네 26회차, 28회차 얘네들도 전환차 여기 올라왔던 것처럼 전환 청구권 행사 이 공시가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날짜에 얘네 때처럼 10월 11일 이런 날짜가 뜰 거니까 이때에 맞춰 가지고 또 얘네가 주가를 상승을 시킬 건데 아무래도 좀 봤을 때 투자 경고 종목을 좀 끝내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언제야? 10월 21일. 그리고 1번. 1번이 바로 10월 14일. 오늘 11일이죠.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죠? 2번이 어디예요? 9월 25일에 종가에서 100% 상승된 가격이래요. 그러면 9월 25일이 여기니까 3,060원입니다. 3,060원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애초에 높아요. 안 보여. 이 가격에서. 그죠? 이 화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거고 그렇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3번입니다. 3번. 최근 15일 종가 중에서 최고 높은 가격 얼마예요? 여기 4,140원. 일단은 그죠? 10월 14일이 오기 전까지는 얘네가 여기 이 아래 가격에서만 놀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 해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 되니까 하나 가장 낮은 가격 하나를 찾으면 돼요. 지금은 현재는 여기. 근데 얘네들의 평단가 여기 있고요. 얘네가 만약에 이 평단가를 깨고 떨어진다 쳐봐요. 그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있는데 떨어진다 치더라도 어때요? 갔다가 다시 그래.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물고 뜯고 봐도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이 상징 자체가 하락은 나오는데 거래량이 안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죠? 걱정할 필요가 지금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갔네. 심지어 그죠? 근데 뭐예요? 300만 주?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이런 그림? 조만간 갈 거야는 아니지만 우리가 당장 여기서 매수를 할 거야. 또 다시 사실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10월 21일이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 한 수목금 이때 상황 봐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평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좀 낮춰야 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지금이라도 여기 전에 이 아래에서 좀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잡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매물대 소화해줬잖아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봐요. 그렇게 된다면은 의미 있는 구간이 5,000원 정도 구간이니까 우리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신 가족 여러분들은 제발 제발 이번 기회에 모든 물량을 다 털고 이 종목을 이제 엑싯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이 영상 제가 꾸준히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 꾸준히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내용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댓글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